자, 소프트웨어 테스팅 2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1, 2차 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제2장에 있는 수명주기와 테스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절 테스트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유형별로 테스팅이 어떤 테스팅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테스트의 구체적인 이유나 대상에 따라서 특정 테스트 활동 묶음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테스트 유형은 특정한 테스트 목적에 중점을 맞추고 다음 중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자, 테스트 유형들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테스팅, 기능 테스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뢰성, 사용성과 같은 비기능적 품질 특성 테스팅, 비기능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의 구조나 아키텍처에 대한 테스팅, 이 구조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변경 내용에 관련된 테스팅, 예를 들어서 결함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테스팅, 이런 걸 이제 컨퍼메이션 테스팅, 확인 테스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은 변경을 찾는 리그레이션 테스팅, 이런 테스팅들, 요것들이 다 테스트 유형별로 구분해 본 테스팅의 하나의 종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테스팅, 펑셔널 테스팅이라고 하죠. 자, 실행되어야 하는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의 기능은 요구사항 명세나 유즈 케이스 또는 기능적인 명세와 같은 개발 산출물에 기술되어 있거나, 즉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능은 시스템이 수행하는 그 무엇,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가, 이게 기능이에요. 시스템의 기능. 자, 기능 테스팅은 문서화되어 있거나 테스터가 알고 있는 기능과 특징, 그리고 그것들과 특별한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될 수 있다. 자, 기능 테스팅은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시행된다. 컴포넌트,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팅 모든 레벨에서 수행된다, 이런 얘기죠. 자, 명세 기반 기법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기능성의 테스트 조건과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 이건 4장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기능적인 테스팅은 소프트웨어의 외부적인 행동을 고려한다. 자, 이거 블랙박스 테스팅,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ISO IEC 9126에 있는 기능성이라는 것은 적합성, 정확성, 준수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이것을 기능성의 부기능이라고 합니다. 부기능을 이렇게 적합성, 정확성, 준수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이게 기능성의 부기능입니다. 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능 테스팅에는 보안성이 있죠. 보안 테스팅도 기능 테스팅입니다. 보안성 테스팅은 악의적인 코드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감지해내는 것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도 기능 테스팅입니다. 상호 운용성 테스팅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명시된 컴포넌트나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평가하는가, 이게 상호 운용성 테스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 테스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기능 테스팅 한번 봅시다. 기능적인 게 아니고 비기능 테스팅은 성능 테스팅, 부하 테스팅, 스트레스 테스팅, 사용성 테스팅, 유지 보수성 테스팅, 신뢰성 테스팅, 그리고 이동성 테스팅 등이 다 비기능 테스팅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테스팅하는 겁니다. 기능 테스팅은 시스템이 뭘 하느냐지, 이건 어떻게 동작하느냐 테스팅하는 겁니다. 비기능 테스팅은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모든 레벨, 4가지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기능 테스팅이라는 용어는 성능 테스팅의 응답 시간과 같이 다양한 척도 또는 스케일로 정량화 가능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습성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비기능성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ISO IC 9126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품질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의성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비기능 테스팅은 외부로 표출되는 소프트웨어의 습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블랙박스 테스트 설계 기법을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테스팅입니다. 스트럭처럴 테스팅. 구조적 테스팅은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한다. 화이트박스 테스팅하고 같은 말이죠. 거의 구조적 테스팅은. 구조적 테스트 기법은 특정 유형의 구조 커버리지를 평가하여 테스팅의 보장성 또는 충분함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명시에 기반 기법을 적용한 다음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자, 커버리지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테스트 시트에 의해 테스트된 정도를 말한다. 자, 구조 종류에 대해서 커버된 퍼센티지로 표시한다. 만일 커버리지가 100%가 아니라면 누락된 아이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더 많은 테스트를 설계하여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커버리지 관련 기법은 4장에서 다룬다. 지금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4장 가면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특히 컴포넌트 테스팅과 컴포넌트 통합 테스팅 레벨에서 자동화 도구는 프로그램 코드의 구문이나 결정문과 같은 코드 커버리지 요소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적인 테스팅은 코드 레벨뿐 아니라 호출 체계, 구조와 같은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기반을 두고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테스팅 접근법은 또한 시스템 통합 또는 인수 테스팅의 테스트 레벨에 적용할 수 있어서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테스팅, 그 다음에 리그레션 테스팅 두 가지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함이 발견되고 수정된 후에 소프트웨어는 원래의 결함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테스트되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 테스팅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결함을 수정하는 디버깅은 개발 활동이죠. 이거는 디버깅은 개발 활동이죠. 테스트 활동이 아니에요. 테스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자, 리그레션 테스팅은 이미 테스트된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반복하는 것으로 결함 수정 이후 변경의 결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전 결함으로 인해 발견되지 않았던 또 다른 결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리그레션 테스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고쳐서 그 고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결함이 생기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게 리그레션 테스팅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테스트 중인 소프트웨어에 존재할 수도 있고 관련이 있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리그레이션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또는 그 환경이 변경되었을 때 수행하는 거죠.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수행하는 범위와 정도는 이전에 정상 동작했던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에 바탕을 둡니다. 자, 테스트가 확인 테스팅으로 쓰이거나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보조한다면 그 테스트는 반복적인 성향을 갖게 되죠. 자, 리그레이션 테스팅은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비기능, 그리고 구조적 테스팅을 포함합니다. 자, 리그레이션 테스트 슈트는 여러 번 반복 수행됩니다. 대개는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리그레이션 테스팅은 자동화에 적합한 후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절 유지보수 테스팅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일단 배포되면 일반적으로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서비스가 되죠. 그 기간 동안 시스템과 그 환경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확장됩니다. 자, 사전에 출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지보수 테스트의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된 출시와 패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테스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행하며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변경, 단종 되거나 이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야죠. 이관될 때 발생합니다. 변경이나 단종, 이관될 때 발생한다. 자, 변경에서는 출시 기반으로 계획된 개선 활동에 의한 변경,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수정과 긴급 변경, 환경의 변경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계획된 OS 또는 DB 업그레이드, 계획된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OS의 새로운 드러난 취약점 패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유지보수 테스팅은 변경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테스트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운영 테스트도 포함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테스팅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될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종. 시스템 단종에 의한 유지보수 테스팅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테스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만일 데이터의 보유 기간이 필요하다면 데이터 저장 관련 사항을 테스팅하는 것도 단종 테스팅입니다. 자, 유지보수 테스팅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테스팅 이외에도 변경되지 않은 시스템 요소에 대한 리그레션 테스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유지보수 테스팅의 범위는 변경사항의 리스크 및 크기, 기존 시스템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유지보수 테스팅은 모든 테스트 유형에 대해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영향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영향도 분석은 리그레이션 테스트 슈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테스팅은 명세서가 오래되었거나 없을 경우에 또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테스터가 없을 경우에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계속 몇 번이고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2주차 강의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숙제는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